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19개월 만에 하와이 출발. 컵라면 2,800원 시대. 전기차는 서울, 부산 한 번에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이텍 따상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1년 10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자, 여러분들 내일만 이제 일하면 또 쉬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첫 번째 뉴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세계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66,000달러 돌파. 국내에서도 8천만원 넘어서 자, 사상 최고치를 드디어 갱신했죠. 진짜 그냥 깔끔하게 돌파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비트코인이 추가 랠리에 66,000달러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8천만원이 넘었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66,40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른 이유는 이때까지 많이 봤지만 10월에는 비트코인이 항상 좋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플러스 사상 첫 비트코인 상장 지수펀드 ETF가 거래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호재에 힘입어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트코인 ETF도 상장하자마자 9% 가까이 급등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자 우리나라 장에서도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과연 비트코인 올해 안에 1억 갈까요? 저 기릿은 아직까지 코인 투자를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은 ETF도 나왔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진짜 자산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1억 갈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학과 나오면은 LG 엔솔 입사, 학비도 전액 지원,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연세대학교랑 손잡고 배터리 인재 육성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러한 학과가 생겼다는 거는 그 산업 자체가 이제 완벽하게 성장을 했다는 소리겠죠. 최근 전 세계 배터리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기업들은 배터리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바로 인재를 키우겠다 이러한 목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협동과정 합격자에는 학비 전액은 물론 생활비를 지원하고 취업도 보장하는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학위 취득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된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앞으로 몇 년간은 인기가 하늘을 찌를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기차로 한 번에 갈 수 있을까요? 그거를 직접 이 기자님이 한번 테스트를 해봤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올해 초부터 국내에서는 전기차 바람이 불었지만 아직까지도 완충시 주행 가는 거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전하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현대차그룹의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 역시 디자인, 초고속 충전 기능은 찬사를 받았지만 400km 초반대의 주행거리에 대한 비판은 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아 EV6는 현대차 아이오닉5와 같은 전기차 플랫폼을 써 초고속 충전을 똑같이 지원하는 동시에 더 많은 배터리를 적재해서 최대 475km에 400km대 후반의 긴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부 공간은 조금 아이오닉5보다 좁지만 더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EV6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주행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행거리가 운전 습관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인 방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평소 주행 습관대로 운전하되 차량 내에 따로 짐을 담지 않고 그리고 남성 1명, 여성 1명이 탑승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속도는 100에서 110km로 정속 주행을 했으며 마지막으로 주행 모드는 노멀, 히터 온도는 22도로 고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 그걸 봤더니 서울, 부산 당일치기는 걱정했던 것보다는 무난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출발 당시에는 배터리 잔여 거리와 그 다음에 목적지까지 거리가 1km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회생제동을 적절히 활용하니까 두 수치의 차이가 주행을 이어갈수록 최대 30km까지 벌어진 바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이러한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내리막을 내려갈 때는 다시 격차가 늘어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결국 5시간 만에 부산에 도착을 했고 배터리는 딱 6%가 남은 채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아슬아슬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주행할 때 몸은 정말 편안했다고 합니다. 전기차 특성상 엔진에 잔진동도 없었고 크루즈로 운전했으니까 엑셀을 밟은 일도 많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동승자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장거리 주행 피로도는 전혀 못 느끼겠다 이러한 평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 둘 다 편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다고 하네요. 부산까지 가는 내내 기자의 눈은 계기판에 남아있는 남은 주행거리에 계속 꽂혀 있었고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야 이거 멈추면 어떡하나 그러한 생각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방전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부산 당일치기는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날씨가 조금 더 추워지거나 혹은 고속도로가 공사를 한다는 등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중간에 서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의 마음까지 편해지려면
주행 가는 거리가 600에서 700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다시 서울로 또 돌아갈 때는 마음껏 충전하고 마음껏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했겠죠. 하지만 몸이 다시 불편해졌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충전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충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줄도 서야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는 그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는 장거리 주행에 매우 적합했는데 그 이유는 엔진 소음과 잔진동이 누적돼 생기는 피로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전 인프라가 문제라고 합니다. 확실한 충전 계획 없이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전기차로 먼 곳을 떠나기는 살짝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아마도 전기차 오너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들었을 때 이 전기차 오너분들은 충전하는 거에 대한 그러한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5년 정도만 지나면은 주행거리도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충전소도 많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때는 진짜 전기차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S펜 탑재하고 물방울 디자인 갤럭시 S22 울트라 노트 대체하나.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예상 렌더링 사진인데요. 물론 확정이 아니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초 선보이는 갤럭시 S22가 전작에 이어 상위 모델의 S폰을 지원한다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단종설이 불거졌던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갤럭시 S가 완전히 대체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분석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20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 1월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 갤럭시 S22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시는 1월 말 혹은 그리고 2월이 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전작인 갤럭시 S21은 올해 1월 15일에 공개했고 1월 29일날 공식 출범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기사를 봤을 때는 S22가 올해 말에 출시가 된다 그러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또다시 1월로 미뤄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출시할지 이 부분은 결국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컵라면이 2,800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림에서 초프리미엄 라면을 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라면인가 봤더니 아래 나와 있네요. 더 미식 장인 라면이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봤을 때는 야 맛있겠다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좋은 재료가 들어갔겠죠. 유통업계 따르면 하림은 최근 GS25,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 더 장인 라면을 입점시키며 발주 장려금으로 한 박스당 10,000원에서 12,000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발주 장려금이 무엇인가 그걸 봤더니 저 길이 또 처음 알았습니다. 제조업체가 편의점에 내는 일종의 입점비라고 하는데요. 만약 편의점에서 이 라면을 한 개를 판다면 하나당 1,000원을 주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게다가 하림은 일정 기간 동안 원가를 20% 낮춰 납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마케팅의 진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라면 신상품 같은 경우는 발주 장려금이 없거나 많아도 박스당 5,000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가대로라면 편의점은 이 라면 한 개를 판다면 730원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데요. 그러나 원가 할인에 방금 봤던 발주 장려금까지 붙었기 때문에 마진이 무려 1,970원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정도의 돈을 준다고 하니까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제품을 정말 많이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아마도 우리가 이제 편의점을 가보면 이 라면을 홍보하는 게 많고 그 다음에 이 라면이 가장 앞에 위치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다시피 더 장인 라면은 초고가 라면인데요. 편의점 기준 가격은 봉지면이 2,200원이고 컵라면이 2,800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가격보다 조금 더 놀라운 거는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제조사가 하림이라는 거겠죠. 하림은 올해부터 HMR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봤을 때 즉석밥 시장에도 뛰어들었었는데 이번에는 라면까지 뛰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면은 이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라면 시장에서 총 700억 원의 매출을 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식품업계 관계자는 파격적인 장려금으로 출시 초반 발주량을 늘린다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합니다. 한 봉지당 2,200원이면 신라면 블랙보다 비싸요. 그런데 그냥 가격을 뻥튀기 한 건 아니겠죠. 당연히 맛있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재료도 좋은 걸 썼을 것 같고요. 한번 저 길이 또 이번 주 내에 사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맛있으면 후기를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2차전지 장비주 GI텍 상장 첫날 따상에 성공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보는 따상입니다. 치킨을 드디어 성공했네요. 코스닥 새내기주 GI텍이 상장 첫날 장중 따상을 기록했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장중에 조금 빠지다가 다시 따상에 도착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GI텍은 조금 더 의미가 있었는데요. 바로 상장일에는 변동성 완화장치 VI가 발동되지 않는다. 이 제도의 첫 번째 타자였죠. 그래서 오늘 직접 보니까 따상을 가는 게 정말 수월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한번 기분이랑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GI텍의 오늘 흐름은 이랬습니다. 바로 따상을 도착한 다음에 쭉 흘러내렸다가 한 번 더 따상에 도착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GI텍에 청약하신 기분들 그리고 배정받으신 기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입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패딩이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많이 팔린다고 하네요.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례없는 가을 한파에 잘나가는 이것 판매량 껑충. 급작스럽게 찾아온 가을 한파에 최근 난방 가전을 찾는 이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랜드가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 전기장판은 68%, 전열기기는 79%, 온풍기는 98%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티몬에서도 전기요, 온수매트, 전기히터 등이 불티나게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제품을 영위하는 그러한 기업들을 공부해볼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다음으로 캠핑족이 급증한 영향으로 야외용 난방 가전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폭증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지난해보다 3주 앞당겨 난방 제품 마케팅을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일 페니터도 최근 13,000대가 출고가 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 재작년 대비 294%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자, 한파 관련주는 한번 관심 종목에 두고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기분들 공부해보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노바백스 백신 품질 제대로 증명 못해 주가 24% 급락.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품질에 대한 의혹 제기로 이 회사의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한 매체는 익명을 요청한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노바백스가 미국 보건당국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코로나19 백신을 제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보도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참고로 노바백스는 지난 6월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 유증상 코로나19에 대한 자사 백신의 예방 효과가 90%에 달한다고 밝혀 기대감을 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발,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건의 문제로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장중 최대 24%까지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 측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고 하는데 일단 노바백스는 향후 몇 주 안에 영국, 유럽, 캐나다 보건당국에 신청 서류 제출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WHO에는 이미 신청 절차를 마쳤으며 미국에서도 연내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노바백스는 강조를 했다고 하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작년 올해 신혼여행은 거의 다 제주도였죠. 그런데 이제는 하와이도 갈 수 있다고 하네요. 대한항공 19개월 만에 호놀룰루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을 보니까 가고 싶긴 합니다. 우리도 빨리 갔으면 좋겠네요.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그리고 주식 투자도 잘 돼서 이렇게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3일부터 인천에서 호놀룰루 노선을 주 3회 운항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3일부터 운항을 하지 못했는데 19개월 만에 재개가 되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당연히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른 최근 방문 계획 증가 추세에 맞춰 운항 재개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하와이를 방문한 내국인 여행객은 지난 1월에는 2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월 1000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항상 단독을 조심하고자 이러한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단독, CJ ENM, SM 인수. 이런 뉴스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이야기와 조금 다른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1시 59분에 나왔네요. CJ ENM, SM 인수 논의 중이지만 하지만 아직까지 결정한 건 없다. 그러니 예전부터 SM을 CJ가 인수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확률도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방금 전에 보다시피 이렇게 단독이라고 적히는 거는 개인적 경험상 나중에는 조금은 다른 결과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중에 투자를 하실 때 만약에 단독이라는 기사를 보셨다면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기사는 따로 없는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진 않겠죠. 아마도 인수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리포트를 한 가지를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LG노텍 실적 상향에도 주가 저평가 비중 확대. 최근 들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LG노텍에 관련된 리포트요. 그리고 그 모든 리포트가 한 입으로 말하고 있죠. 진짜 좋은 회사다. 그리고 지금 진짜 싸다. 그러나 최근 주가는 정말 신통치 않습니다. 계속 내리고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좋게 보는지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은 LG노텍에 대해서 우려보다 실적은 상향되었는데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30만원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LG노텍은 지난달 10일 이후 거의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주가가 15%나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올해 3분기 및 연간 실적은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요. 그러니 실적은 오르는데 주가가 빠지는 약간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겠죠.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베트남 코로나 확산, 중국 전력난, 일부 반도체 공급 차질에 따른 아이폰 13의 초기 생산 차질이 결국은 아이폰 13을 많이 만들지 못할 것이다. 실적 둔화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주가가 빠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LG노텍은 올해 연간 사상 최고 수준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대신 증권에 따르면 올해 영업이익은 3분기 3,400억, 4분기 3,900억으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폰 12가 정말 잘 팔리고 있고 그리고 아이폰 13 평균 공급 단가 상승, 원달러 상승 효과로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현주가의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하단 수준이라며 다른 IT 대비 저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비중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자, 그러나 LG노텍 아직까지는 매수의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게 딱히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때가 애플카인가요? 그때 뉴스가 나올 때 쭉 올라갔다가 그때부터 다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죠.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리분들이 한번 공부해보시면은 LG노텍 좋은 회사고 그 다음에 싸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주가가 올라갈까? 거기에는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일단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바닥을 다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 LG노텍도 지속적으로 팔로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경제뉴스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는 내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